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의 이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 아까 구리하고 산소가 만나서 산화구리가 생겨요. 마그네슘이 산소하고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생겨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철이 산소하고 천천히 반응하면 Fe2O3가 생겨요. 얘네들은 다들 이쪽에 있는 금속들이 이 형태가 되면서 다들 산소를 얻는 형태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O2가 이렇게 되면서 옆에 있었던 산소를 잃는 반응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들은 뭘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었어? 전자로도 설명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했었어요. 얘는 전기가 0이었어요. 얘도 0이었고 0이었거든요. 얘네들도 전기적으로 다 0이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산소들은 다 몇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2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네들은 구리는 2 플러스, 마그네슘도 2 플러스, 철의 경우에는 3 플러스 될 거예요. 얘네들은 전자를 뭐 하고 있고요. 잃고 있고요. 산소들은 전자를 뭐 하는 반응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얻는 반응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산소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전자로도 설명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건 전자로만 설명할 거라는 얘기가 될 거거든요. 자, 일단 여기에서 먼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거는요. 금속 간의 반응이 있을 거예요. 금속 사이의 반응 있을 것이고 하나만 금속하고 누구가 반응을 할 거냐 하면 수소가 반응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금속들은 다들 무슨 이온이 될 거죠? 금속들은 다 양이온이에요. 금속은 음이온이 없습니다. 금속은 다 양이온이에요. 그리고 수소도 보통 무슨 이온이 돼요? 양이온이 돼요. H+라고 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이야기들은 다들 양이온끼리의 반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온의 수는 그대로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양이온들이 반응할 때 음이온들은 아무 반응 안 하고 이렇게 지켜만 보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 되겠어? 그래서 양이온들은 반응하지만 음이온들은 반응에 참여를 해야 안 해.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이온들의 음이온 수는 변할 일이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괜히 어줍지 않게 증가하나 감소하나 막 이러지 마시고 음이온들의 수는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거 체크를 좀 해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 사이에서 전자를 누가 얻고 누가 잃는가를 갖다가 보시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질산 은 수용액이 있고요. 질산 은 수용액이 있고 거기에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구리를 집어넣을 겁니다. 질산 은 수용액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질산 이온이면 NO3- 고요. 은 이온이면 Ag 플러스예요. 구리랑 반응하는 건 누가 반응할 거야? 은이 반응할 거야. 그러니까 질산 이온의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할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난 이제 은이온과 구리로 넘어갈게요. 은이온과 구리의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본다 라고 하게 되면 전자가 옮겨가야 돼. 얘는 전자를 더 이상 잃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졸라 안정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껴낸 자리에다가 전자를 다시 받는 거란 말이야. 되겠어? 자, 그래서 얘네들은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은이온은 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구리는 전자를 잃어서 뭐가 될 거냐면 Cu 2 플러스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됐어요? 자, 구리는 전자를 몇 개 잃어야 돼요? 2개 잃어야 돼요. 그럼 그 잃은 전자, 구리가 틱틱 한 전자 2개를 누가 얻어야 돼? 은 이온이 얻어야 돼요. 근데 은이온은 전자 몇 개밖에 못 얻어? 하나. 그러니까 얘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개. 그래서 여기도 은이 2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쪽 파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주고받는 전자 수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해요. 얘가 두 개를 버렸으면 얘도 몇 개를 얻어야 되는 거야? 두 개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되겠어?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화살표의 전과 화살표의 후에서의 전하량의 합은 어때야 되느냐 하면 같아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도 봐봐. 화살표 전에 플러스가 몇 개야? 두 개야. 화살표 뒤에 플러스가 몇 개야? 두 개야. 2 플러스 자리로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온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온수의 변화를 볼까요? 이온수는 어차피 음이온은 안 변해. 양이온의 수가 변할 거야. 양이온의 수는 화살표 앞에 양이온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은이온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거란 말이야. 되겠지? 화살표 뒤에는 이온 몇 개 있어요? 그치? 하나여야 돼요. 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CU2+ 짜리라고 하는 애가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가 있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되겠어? 2+는요, 그건 전하량이에요. 전하량은 2지만 이온 수로는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이온의 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수업할 때도 강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용액의 색깔은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용액의 색깔은 무색 아니면 뭐여야 돼? 푸른색이어야 돼요. 붉은색,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딴 건 없어요. 되겠어? 그러면 무색은 그냥 보통 되고 푸른색은 누가 있을 때 푸른색이 되냐면 CU2+가 있을 때만 푸른색입니다. 구리가 있을 때가 푸른색이 아니라 CU2+가 보이면 그건 푸른색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앞에는 CU2+가 있어? 없어? 없어. 얘네들은 용액이 무슨 색이었던 거야? 무색이었었어. 근데 이쪽에는 뭐가 보여? CU2+가 보이니까 얘네들의 용액은 무슨 색으로 변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푸른색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용액의 색은 푸르게 변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용액의 색은 무색 아니면 무조건 무슨 색이라고요? 푸른색. 푸른색은 누구를 기점으로 해서 구리 이온이 있으면 푸른색, 없으면 무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아이들에 대한 얘기가 있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거를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양이온의 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걸 테니까요. 될까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산구리 수용액에 아연을 집어넣어 볼게요. 자, 황산구리 수용액이다. 황산이온이면 SO4E-예요. 어차피 우리랑 상관없어요. 자, 제의 이온의 수는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구리 이온이면 뭐 해야 돼요? CU2+에 무슨 색일까? 푸른색이었겠지. 그치? 자, 거기에 아연을 넣어. 얘는 어차피 반응 참여 안 하는 애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의 싸움은 CU2+와 누구의 싸움이다? 아연의 싸움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하면은 전자 주고 받을 거예요. CU2+가 뭐가 될 거고? CU가 될 거고, 지혜는 GN 2+가 될 거예요. 앞에 플러스 몇 개? 2개. 뒤에 플러스 몇 개? 2개. 전하량 똑같죠? 그러니까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양이온 몇 개? 1개. 구리 이온이 몇 개 있는 거야? 1개. 뒤에 양이온 몇 개? 1개. 양이온의 수에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구나. 그런데 얘네들은 반응이 진행될수록 용액의 색은 무슨 색에서? 푸른색에서 무슨 색으로 가고 있는 중이겠어요? 무색. 그래서 푸른색이 점점 옅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쓰시겠어요? 자, 제가 물어보는 거. 누가 산화됐어요? 산화가 되려면 전자를 뭐 해야 돼요? 잃어야 돼요. 누가 전자 잃었어요? 아연. 아연이 전자 잃어서 2+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산화된 건 누구? 아연. 환원된 건 누구예요? 누구? 이거 중요해요.
환원된 거 했을 때 구리라고 하면 틀리는 겨. 뭐라고 해야 돼? 구리 이온이라고 해야 돼요. 구리 이온. 이거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이거 틀려오는 놈도 있습니다. 제품이요. 근데 여기에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지랄 한다고. 근데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구리 이온이잖아요. 쉽게 그럼 알겠어? 되게 잘 틀려요. 되게 잘 틀린 거야. 그럼 여기서도 뭐야? 산화된 건 누구야? 구리지. 환원된 건 누구야? 은 이온이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되게 심각하게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 새끼 있었어. 그런 새끼가 금요일 반 애들은 지금 여기 문제 풀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공부를 못하는 애도 아니야. 여전히 되게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 아무리 봐도 답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왜냐면 이게 답이 하나 두 개 뭐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답이 아니라 문제에서 뭔가가 빠져 있어가지고 잘못된 건 있어도 답이 틀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답이 잘못된 게 없는데? 그래서 했더니 아니래. 잘못됐대. 그래서 내가 잘못 안 됐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제 그러고서 갖고 오라고 했어. 혹시나 이제 내가 발견 못한 뭔가가 있나 해가지고. 그랬더니 기억이 뭐였냐면 저거야 저거. 기억. 은이 환원된다. 맞아 틀려? 틀려. 은 이온이 환원돼야 돼. 근데 은이 환원된다고 하니까 그냥 A지만 보고 오 맞지 이러고 한 거야. 그래서 답이 틀렸다며 되게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한번 째려봐줬어. 잘 틀리는 부분이에요. 되겠어? 특히 만약에 자기네 학교에 서술형이 있다? 그럼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셨죠?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해볼게요. 염화구리와 뭐가 반응할 거냐면 알루미늄이 반응을 할 거예요. 염화구리와 알루미늄을 반응시켜 보겠습니다. 자, 염화구리면 염화이온이면 뭐가 있을 거고요? Cl 마이너스고요. 구리는 Cu 2 플러스가 되는 걸 거예요. 염화이온은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제껴. 구리 이온과 알루미늄의 반응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전자가 왔다 갔다 거리겠죠? 구리 이온은 뭐가 될 거고? Cu가 될 거고, 알루미늄은 Al 몇 플러스가 돼야 돼? 3 플러스. 자, 이거는 이제 요거 맞출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얘기들이 될 거예요. 화살표 전과 후의 전하량은 서로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근데 앞에는 지금 플러스가 몇 개야? 2개. 뒤에는 3개. 몇 개로 맞출 거야? 6개로 맞출 거야. 되겠어? 6개로 맞추니까 얘 몇 개 있어야 되겠고? 3개. 얘는 몇 개 있어야 되겠어? 2개. 이렇게 맞추실 수 있으셔야 돼요. 화살표 앞에 이온 몇 개? 이온 3개. 구리 이온 3개. 화살표 뒤에는 이온 몇 개? 2개. 이온수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쓰시겠습니까? 이온수는 감소를 했구나. 용액의 색깔은? 용액의 색은 무슨 색이었다가? 푸른색이 점점 어떻게 되는구나? 점점 무색으로, 즉 어떻게 된다? 옅어진다 라는 표현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산에서도 나올 얘기기는 합니다만 이번에는 염산 수용액과 묽은 염산에 아연을 넣어볼까요? 네, 아연. 염산이면 HCl이거든요. 그럼 Cl-는 나랑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누구랑만 볼 거야? H 플러스랑 아연, GN이랑 볼 거야. 전자 주고받으면 아연은 뭐가 돼야 돼요? GN? 2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쵸? 플러스 몇 개 있어요? 2개. 그럼 여기도 몇 개 만들어야 돼? 2개. 그럼 이 H 플러스는 뭐가 돼야 돼? 그쵸? 중요해요. 여기서도 EH라고 쓰면 안 돼. 뭐라고 써야 돼? H2라고 써야 돼. 금요일에 이거 물어본 새끼도 또 있었어요. EH 맞지 않아요? EH 맞지 않아요? 저를 뻔뻔 죽여버릴 거예요. H2로 쓰셔야 돼요. 되겠어? 화학 반응식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안정한 물질들을 써주는 게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2를 쓰셔야 돼요.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니?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는 이온수 몇 개? 2개. 반응 후에는 이온수가 1개. 이온수 어떻게 됐어요? 감소했어요. 용액의 색은요? 그냥 무색이에요. 구리 이온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의 색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만 해주실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어요? 수소기체 어떻게 확인해요? 꺼져가는 성냥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야 돼? 퍽이야. 활활은 산소고 꺼져가는 성냥불 갖다 대서 퍽 하면 그게 누구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수소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정신 차리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야? 아직 3시밖에 안 됐어. 지금 15시야. 15시 17분이야. 선생님 수업은 10시 30분에 시작했어. 그럼 지금 몇 시간 지난 거야? 약 5시간. 하지만 앞으로 몇 시간이 남았게? 11시 끝난단 말이야. 몇 시간 남았어? 죽여버릴 거야. 됐어? 근데 선생님 오늘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어저께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고 어제 토요일이었잖아. 원래 토요일에 약간 날라다니고 목요일 이제 이렇게 해서 니네 수업이 5시 끝나잖아. 그럼 이제 그 수업을 기점으로 고3이거든? 그냥 고3 들어가면 이제 내가 결계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어저께 결계거려서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또 몰라 고3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고3이 오면 어떻게 될지. 고3 애들 이번에 다 원서 썼잖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예? 2년 후에 고3 애들이 원서 쓸 때마다 늘 하는 후회. 늘 앉아갖고 이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 선생님 저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선생님 저 어디 못 가요?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상담해줬는데 저 어떡해요? 그러지 않으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 게다가 첫 세대잖아요. 고교 학점제의 첫 세대. 그지?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과 진학을 하시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결정이 되면 그대로 교과목 선택하셔야 돼요. 어디서 들은 이상한 어줍잖은 말로 니네는 달라. 니네 선배들하고 달라. 그렇기 때문에 니네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 안 돼. 어떤 애가 있었냐면 무슨 과목 들을 거니?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난데없는 지구과학을 듣는데 그래서 아 그래? 지구과학 왜? 무슨 과 갈 건데? 라고 물어봤는데 만약에 뭐 지금 유찬이 없지만 유찬이 같은 경우에는 수교를 얘기했단 말이야. 수학 쪽을 가니까 과학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과학에서 굳이 하나를 한다고 하면은 물리 정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약간 좀 연관성이 강하니까 그래도. 그러고 이제 뭐 그런데 걔는 과학 쪽을 가는데 지구과학을 듣겠다는 거야. 지구과학 왜 듣는데 했더니 선배가 그랬는데 물화생을 한꺼번에 하면 힘들어서 지구과학을 듣는 게 좋다고 그랬대. 그리고 나중에 수능 보려면 지구과학을 하라고 했대. 니들 수능은 공통과학이야. 뭔지 알아? 그리고 니네 때는 이 교과목의 연계성을 훨씬 더 강하게 확인을 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걸맞는 과학을 들으셔야 돼요. 지구과학을 듣는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구과학을 들으면 대기환경과학과를 가시거나 네? 항공우주학과를 가시거나 뭐 이러신 분들은 지구과학을 들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게 되면 굳이 지구과학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거리시면 안 돼요. 네? 제 친척동생이 입학사 전반이거든요. 그래서 걔가 늘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언니 애들 힘들어도 꼭 뭐 예를 들어서 물리를 하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는 화학 생물공학과 갈 건데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화생공도 공대야. 공대는 무조건 물리가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점수를 애들을 합산을 할 때 얘가 만약에 물리를 안 들었어? 왜 안 들었지? 를 볼 거야. 근데 학교에 보면 물리가 개설됐는데 물리를 안 들었어? 얘는 우리 과를 올 생각이 원래 없었나 본데?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의 성적은 나중 문제고 물리를 들었냐 안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퍼센테이지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점수야. 똑같은 점수인데 한 명은 물리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리를 들어서 2.5고 한 명은 물리를 안 듣고 물리 대신에 지구과학을 들어서 2.2야. 누가 대학 더 잘 갈 것 같아? 2.5가 더 잘 가는 거예요. 물리를 들은 애가. 왜? 걔네가 만약에 교과로 선택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종합전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게 선택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근데 인천에 있는 학교들은 정말 그지같이 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왜 이과 애들은 무조건 과학 3개를 해야 돼? 이거를 왜 정해놓는 거냐고. 그럼 안 돼요. 원래 고교 학점제의 취지를 인천은 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깡그리. 교육제도가 바뀌어도 인천은 바뀌지 않아요. 왜 안 바뀌는 걸까? 하여튼 그러해요. 내가 만약에 해서 기계공학을 간다. 그러면 당연히 물리, 화학은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기계공학을 간다. 화학은 왜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물리랑 화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물리 속에 화학이 있고 특히 만약에 전기전자를 갈 거다? 화학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물리, 화학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생명과 지구는 선택사항이기는 한데 나중에 선택의 폭을 만약에 내가 기계공학을 갈거나 뭐 전기전자를 갈 건데 만약에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가 아니면 항공우주를 갈 거예요. 그러면 지구과학을 들어야지. 근데 저는 만약에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가 안 되면 뭐가 있을까? 그냥 어쨌든 공대를 갈 거예요 라고 하시면 굳이 지구를 이제 들으실 필요는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잘 선택을 하세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려면 물화생을 하시는 게 어쨌든 3개를 만약에 과학에서 무조건 3개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뭐 화학공학, 생명공학 뭐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물리는 필요합니다. 화학공학이면 물화생이에요 무조건. 생명공학이면 화생은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물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원숭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조삼모사처럼. 지금 당장 시험을 쉽게 보기 위해서 쉬운 과목들을 이렇게 조합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지 마시고 알겠지? 그러니까 꼭 자기 가는 과나 이런 거 잘 보시고 선택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2학년 애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그 카페에 보면 그 대입 자료실 있는 데다가 선택 과목 어떻게 선택하지 그 자료가 있어요. 거기 보면 경희대하고 동국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표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표들 보시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하면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쭉 정리가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 가고 싶은 과랑 비교해가지고 한번 꼭 보도록 하셔야 돼요. 아셨죠? 나중에 후회하지 맙시다. 아셨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자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 잠깐 쉬셨다가 산과 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